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한 발 앞서 미래를 내다보는 방송. 자, 미풍TV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하나가 있는 게, 자, 속도내는 임대차 3법. 자, 임대차 3법.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들을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3법은 대한민국 부동산을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로 가격을 만들 것이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자, 임대차 3법을 여러분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 잘 모르시는 분들 인터넷 찾아보세요. 네이버 검색하시면 이게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미래를 내다보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710 부동산 대책을 이혼을 하고 위장 전입의 신세계로 만든다고 했죠. 네, 이 지금 기사가 오늘도 나왔죠. 절세 알아보다가 이혼, 정부가 집값 세용 포인트 붙자 기현상 나옵니다. 이 미리 알아보고 지금 내다보고 여러분들 다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집에 모여 살면 세금 폭탄. 이래서 뭐 나온다고 했습니까? 이혼하고 위장 전입이 나온다고 했죠. 세대 분리가 나오죠. 네. 자, 이혼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죠. 다주택자는 자녀 독립. 지난 시간에 언급한 내용이죠. 세대 분리가 유리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혼하다 보니 양도세가 3,015만 원이고 얘기 다 나오죠. 이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하도 많이 떨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 저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예견을 한다. 네. 항상 미래를 내다본다. 네. 어떻게? 네. 한 달 후, 아니면은 6개월 후, 아니면은 1년 후, 2년 후, 아니면 5년 후, 10년 후 미래를 내다보고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은 뭐냐 그러면은 임대차 3법입니다. 이 임대차 3법이 이제 법안을 이제 통과되게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제도가 발효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 대한민국 부동산은 완전히 신세계로 넘어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신세계로 갈 수 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자, 임대차 3법을 만드는 거는 자, 세입자를 위주로 법안을 만드는 겁니다. 세입자. 자, 세입자를 위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세입자를 위주로 만드는 게 법안이 있고,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법 내용들은 행정부죠. 정부죠. 정부가 추구하는 이제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은 뭐냐 그러면은 일단은 무주택자입니다. 자, 무주택자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나오고, 무슨 임대차 3법도 나오고, 그리고 22번째까지도 규제 정책이 계속 나왔다. 자, 이거는 뭐에 따라서 정책을 만드냐 그러면은 무주택자와 이제 세입자입니다. 네. 왜 이렇게 정책을 만드냐 그러면은 표와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정치 논리죠. 경제 논리가 아니고 정치 논리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자, 대상이 항상 무주택자 아니면은 세입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자,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습니다. 정책을 짤 때 어떻게 짜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정책을 짜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진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자, 재벌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사업주가 있어요. 아니면은 자영업자 중에 또 사업주가 있겠죠. 사장이 있겠죠. 편의점이라든가 사장이 다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주라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피고용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 자, 정책을 짤 때 어떻습니까? 노동자를 위주로 정책을 짜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를 위주로 노동자의 포커스를 맞추고 노동자의 포커스를 맞춘 정책을 짜면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된다?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르게 어떻습니까? 자, 유주택자가 있죠. 집을 가진 유주택자가 있고 집을 가지지 않은 무주택자가 있습니다. 자, 정책을 짤 때 무주택자의 초점을 맞추고 무주택자의 관점으로 부동산 정책을 짜면 어떻게 됩니까?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자,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네.
자, 세입자하고 또 뭐 임대인이 있고 세입자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짤 때 세입자를 위주로 정책을 짜면 어떻게 됩니까? 예. 세입자들이 어떻게 돼요? 네. 자, 월세가 올라가거나, 네. 세입을 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경제의 역설이라 그러고, 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뭐 패러독스라고 그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약자의 편에서 정책을 짜게 되면은 그 약자는 항상 더 가난해지거나 더 불리해집니다. 자, 우리가 경제에서 보시면은, 임대차 3법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경제에서 보면은, 우리가 미시경제 있고 거시경제 있죠. 무슨 미시경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작은 부분, 거시경제는 큰 경제죠. 수요 공급, 예, DS 곡선이 만나서 가격을 만들고, ISLN 곡선이 만나갖고,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이 있죠. 그래, BP 곡선이 돼가지고, 예, 무역 곡선이라 그러죠. 무역의 균형점을 찾고, 자, 이런 모든 경제를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를 섹터로 나눕니다. 시장은 항상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경제에서는 섹터를 네 개를 나누는데, 우리가 그 네 개 중에 보시면은 생산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소비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시장이 있습니까? 노동시장이 있고, 증권시장이 있죠. 그런데 물가를 만드는 건 뭐냐 그러면은 생산시장. 생산시장은 뭡니까? 생산자 소비 물가지수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고, 그 다음 소비시장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뭡니까? 예. 노동 단위당 임금, 노동 단위당 비용, 노동시간당 비용, 노동시간당 임금, 이런 비용이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바로 즉시 물가는 바로 급등하게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임대차 3법이 굉장히 위험한 법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를 근거는 뭐냐 그러면은, 임대차 3법이라는 이런 세입자를 어떤 구제하는 정책, 임대인을 갖다가 이제 견제하거나, 예, 구속하는 정책을 가지게 되면은 반드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급등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가 이런 경우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통상적으로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물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맞춰서 리밸런싱 되면서 같이 따라서 올라가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물가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아까 지금 네 가지 시장이라고 했죠. 증권시장을 제외하고 생산시장,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 소비시장,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노동시장, 노동시간 단위, 노동 단위당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자, 그런 총체적인 물가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서 올라간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 물가만큼 반드시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 게 부동산 시장이죠. 그런데 임대차 3법이라는 이런 규제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임대인에 대한 규제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베네수엘라가 똑같이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임대인을 규제를 하게 됐죠. 예. 임대인을 규제하면서, 예.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월세라든가 이런 상한선을 만들어갖고 못 올리게 했습니다. 9년 동안 못 올리게 하거나 3+3 해가지고 3법 해가지고 못 올리게 했어요. 똑같이 만들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자,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공급이 줄어들죠. 네. 자, 여러분들 전세라든가 월세라는 이 주택을 공급을 하는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은 다주택자예요. 1주택자는 시장에서 공급을 해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가진 집이 한 채밖에 없고 내가 사는 집이 한 채밖에 없으니까 내가 부동산 시장에 그 세입자를 위해서 주택을 내줄 수 있는 공급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공급을 누가 만들어주냐면은 다주택자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순기능을 만드는 겁니다. 항상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순기능을 만들어주는데, 자, 이런 다주택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목을 잽니다. 자, 목을 재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공급이 줄어든단 말이죠. 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똘똘한 채로 가게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질의,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임차인이 구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은
다 1주택자로 또또랑한 채로 다 돌아가고 전부 외곽으로 빠진다. 공급이 늘어난 곳은 다 외곽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는 지금 집을 살 돈이 없지만 세입자가 되어가지고 아파트를 렌탈해서 빌려야 되는데 빌려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네. 뭐 세입자들이 가지는 월세도 올라가고 전세금이 올라가고, 자, 월세와 전세금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똑같이 어떻게 된다? 주택 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 네. 반드시 상승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물가를 이루는 생산시장, 소비시장,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률이 주택 가격에서 똑같이 따라가는데, 자, 임대차 3법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역전이 돼버립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자, 베네수엘라가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던 가장 기본적인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뭐냐 하면은 부동산 시장의 급등이에요. 자, 물가가 올라가면서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물가지수만큼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주택 가격이라는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면서 나머지 물가가, 전체 시장 물가가 거기서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순서가 바뀌어버렸죠. 물가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른 만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인플레이션 올라간 만큼 주택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상황이 바뀌어봐가지고, 베네수엘라처럼 임대차 3법이 등장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체 물가를 견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그 다음에 생산시장, 소비시장, 예?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물가들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따라서 올라가는 것들이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각축전을 막 벌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3법이 등장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은 정부에서는 뭐 세입자를 뭐 보호한다는 명목이지만, 이거는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명목이 아니라는 걸 정부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항상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사기꾼들이 있어요. 사입이 뭐 종교단체라든가.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내일 당장 천국이 열릴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예, 내일 당장. 그러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 자, 성경에 봐도 그렇고, 불교도 봐도 그렇고, 힌두교도 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봐도 그렇고, 경전을 봐도 그렇고, 인간의 삶을 뭡니까? 모든 인간의 삶들은 행복이 1이라고 치면은 나머지는 99%는 불행을 느낍니다. 그래서 1% 행복이란 것들이 더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첫 장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첫 장부터 창세기부터 해갖고 출애굽기도 보시면은 다 고난이에요. 고난. 맨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봐도 그렇고 그냥 다 고난입니다. 인간의 삶은 고난이에요. 불경은 불교에서 불경을 봐도 다 똑같아요. 다 고난이에요. 인간의 삶은. 출애굽기 보시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예? 하늘에서 한밤 주는 그 만나 갖고 그냥 사는 거예요. 광야에 집도 없이 쫓겨나가지고. 예.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항상 고단합니다. 항상 고난해요. 가장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피곤하죠. 집에 들어오면은 집 먹여 살리려고 내일 또 아침부터 일하러 나가야 됩니다. 새벽에 일을 나가요. 노가다 나가야 돼요. 예. 그리고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애들 뒤치다거리하고 항상 이 고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예? 항상 고민이 가득 차 있고 항상 고단한 겁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마찬가지고 진로 문제, 학교 문제 항상 애들끼리 싸우고 친구끼리 싸우고 어떻습니까? 다 갈등이죠.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기치는 사람들 무슨 다단계 이런 거 보시면은 무슨 사회주의 진보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보시면은 항상 어떻습니까? 이빨의 소리를 합니다. 내일 당장 내가 표를 찍어주면 내일 당장 행복이 열릴 것처럼, 천국이 열릴 것처럼,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열릴 것처럼, 파라다이스가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세상이 바뀔 거라고. 세상 안 바뀝니다. 이게 인간의 삶 자체가 원래 고단한 거예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임대차 3법 이것도 못했습니까? 무슨 꽃길을 막 만드는 것처럼 무주택자들한테 세입자들한테 꽃길을 만드는 것처럼 하지만 이거 어떻다? 이 사람들이 다 쫓겨납니다. 나중에 외곽으로 다 쫓겨나요. 다 굶어 죽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지금은 계급화를 나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계급화를 만드는 겁니다. 철저히 계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습니까? 겁을 먹어갖고 지금 팔아가지고 전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이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제가 경험하지 못한 가격으로 갑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뭐 부산 아파트, 서울 아파트가 뭐 30평이 30억이 좀 최고 맥시멈이죠. 부산 아파트 뭐 10매덕 뭐 12억, 13억이 맥시멈이죠. 그런데 30평 아파트가 이 임대차 3법이 들어갔고 5, 60억 되면 서울 아파트 5, 60억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경험,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죠. 새로운 가격이. 부산 아파트가 여러분들 보시면 A급지 같은 경우는 S급지도 필요 없고 A급지.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은 뭐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해수동 이런 아파트들이 뭐 A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기본적으로 20억 가격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집을 파시면은 이 큰일 납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임대차 3법은 뭐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집값을 그 전에 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집값을 폭등하는 재료다. 이거는 재료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완전히 반대되는 게 뭐냐면은 기존에 22번째까지 정책을 만들어졌던 거는 뭐냐 그러면은 자, 통화량이 확대됐습니다. 통화량이 확대되면서 물가가 올랐죠. 그래서 생산시장, 소비시장, 노동시장에 뭐 최저임금도 막 급등시키고 생산시장, 소비시장, 노동시장의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돈의 화폐 가치가 풀리죠. 화폐 총량 M2가 풀리면서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올라갔던 국면이 24번째까지 주볼 때까지 정책이었다면은 임대차 3법이 나오게 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부동산 시장이 전체 물가를 견인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법이에요, 이게.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 또 추미애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그린벨트 풀면 서울 투기판, 당정이 반대. 이게 맞습니다. 자, 부동산을 급등시키는,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네. 물가. 그 다음에 뭐라 했죠? 화폐 총량. M2. 자, 화폐 가치 하락. 화폐 총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화폐 가치 하락하게 되고 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자, 이전까지 올라갔던 패턴이라고 했죠. 자, 근데 그린벨트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또 다른 투기판이 됩니다. 자, 우리가 경기도의 외곽 쪽에 있는 뭐 그린벨트라든가 뭐 신도시 건설을 한다. 자, 그런 부분에서 풀리는 돈이 있죠. 그 돈하고는 여러분들이 서울 안에 있는 뭐 서초구라든가 무슨 강남구라든가 잠실 쪽 뭐 송파구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나오는 돈하고는 이게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자, 그린벨트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린벨트 풀었어요. 그러면은 이쪽을 뭐 정부 주도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은 정부가 이 그린벨트 땅을 사줘야 되겠죠. 단가가 다릅니다. 이 그린벨트 땅하고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 땅하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그린벨트 땅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은 이 그린벨트를 땅을 판 사람들이 있겠죠. 정부에서 뭐 당연히 안을 매입을 해야 되니까 자, 이 그린벨트 푼 사람들이 보상을 받습니다. 자, 이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자,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 돈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주식시장으로 가요? 아니면 은행 예금으로 갑니까? 아니죠. 다시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투기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국토가 투기판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린벨트는 가장 맨 마지막에 최후 보루로 풀어야 되는 게 그린벨트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이라든가 보시면은 경기도, 서울 같은 데 보시면은 그린벨트라는 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라든가 중국에서 그 미세먼지 있죠. 막아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그린벨트밖에 없어요. 막을 수 있는 어떤 뭐 장치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무슨 갖다가 뭐 공기청정기 틀 겁니까? 그린벨트에서 우리 자연 농림에서 우리가 산소, 이산화탄소를 뭐 뽑아내고 산소를 되뿜은 이런 장치가 돼야 되는데 그걸 다 풀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서울 사람 죽어나죠. 죽어납니다. 정화가 안 돼요. 공기 정화가. 자, 공기 정화가 안 되는 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돈이 더 풀립니다. 이게 이 풀린 돈, 그린벨트를 보상해주는 이 돈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부동산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투기판하고 우리가 있었던 투기판, 뭐 정부에서는 투기라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사실 투기란 게 없습니다. 예, 없어요. 자, 부동산에서는 왜 투기가 없죠? 주식 투기라고 하지만 부동산 투기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자,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환급성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동성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바로 주식시장처럼 환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보시면은 모든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로 집을 사서 내가 이 집을 산 이후로 손해보고 파는 경우가 손절이라고 그러죠. 파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주 특수하게 무슨 뭐 경매로 넘어가고 이 상황이 아니면은 내가 손해보고 파는 경우가 없다. 네. 그래서 손절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하고 완전히 다른 경우죠.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것들이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이건 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투기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미애 장관 말은 맞다. 예, 그린벨트 풀면은 서울 투기판 되고 정부에서 이거를 만약에 또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자, 레벨이 전 대한민국의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레벨이 업그레이드 된다. 예, 완전히 리밸런싱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거 집값보다 더 오르는 전세값, 정부 믿던 무주택자 등골힌다. 이 말이 뭐다? 전세값이 오르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 예, 집값도 오르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란 거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세입자 위주로 정책을 내게 되면은 이 세입자들이 더 가난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서울 한번 볼게요. 서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서울이다. 자, 이 서울에 지금 그린벨트 땅이 많습니다.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은데 강남하고 서초하고 잠실 쪽에 그린벨트가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를 하신 게 뭐냐 그러면은 서울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인구 감소가 절대 감소치로 보면은 서울이 인구 감소가 가장 큽니다. 인구 감소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데가 부산이죠. 근데 인구 감소가 나타난다. 그리고 20년 전에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를 겪었던 일본의 시장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자, 부동산 하락론을 얘기하는 사람 중에 인구가 감소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서울은 지금 서울은 메가시티예요. 1000만 도시인데, 자, 인구 1000만이 붕괴됐습니다. 서울은. 그래서 서울은 지금 메가시티가 아니에요. 인구가 계속 줄어듭니다.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판교로 빠져나가고 분당으로 빠져나가고 지방으로 다 빠져나가고 충청도로 빠져나가고 대전으로 빠져나가고. 자,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줄어요. 인구가 줄면 어떻게 됩니까? 하락론자들이 얘기하는 인구가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빈집이 늘어야 되죠. 빈집이 늘어야 된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은 그 논리로 따지면은 빈집이 줄어듭니까? 지금 서울은 어떻습니까?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집이 없어요. 지금. 자, 이 가구수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가구수가. 예. 가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하고는 아파트 가격하고 큰 의미가 없어요. 외곽만 죽어납니다. 외곽만. 자,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도 가장 인구가 많이 줄어들죠. 부산도 서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인구가 많이 줄었다. 왜? 인구가 지금 뭐 30만, 35만이 줄었는데 그러면 빈집이 늘어야 되죠. 빈집이 왜 없습니까? 왜 지금 아파트 공급이 없죠? 주택이 왜 부족하죠? 서로 지금 뭐 주택이 없다고 지금 난리치죠. 왜? 네. 똑같은 논리예요. 서울하고 똑같은 논리. 일본 시장에 20년 전에 일본 시장을 보시면은 그게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과 똑같은 거예요.
외곽만 죽어나지, 외곽만 어떤 10년, 20년 지나면 외곽만 슬럼화가 되지, 중심과 쪽으로 해서, 서울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강변 벨트가 있죠. 잠실, 강남, 서초, 있죠. 뭐, 성수, 예? 뭐, 예, 있죠. 뭐, 용산, 뭐, 동작구 있고, 뭐, 어떻습니까? 다 있어. 이 강변편을 중심으로 해서 더 급등하게 되고, 부산은 어떻습니까? 광안대 그 조망권으로 해갖고 더 급등을 합니다. 더 모여들어요. 왜 이렇게 모여듭니까? 인구가 줄면 줄수록 더 급등합니다. 일본은 17억 배가 17억 차리죠. 17억 배. 17배가 아니고 17억 배예요. 외곽과 중심가가. 왜 그럽니까? 해치 수요가 몰려들죠. 해치 수요.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해치 수요들이 서울은 한강변을 중심으로, 부산은 어떻습니까? 광안대 그 조망권을 중심으로 다 모여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보시기 바라고, 저는 항상 어떻습니까? 앞을 내다보는 방송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방송. 자, 이 앞을 내다보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때 이겁니다. 자, 짜증나는 목소리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짜증이 나요. 이 정부 정책을 왜 이렇게 만들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정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 자, 임대차 3법은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아파트 가격,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로 갑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로 간다. 자, 단위가 바뀐다.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100원짜리에서 지폐가 바뀌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장 마찬가지예요. 동전으로 거래하다가 지폐로 변하는 게, 거래하는 게 뭡니까? 100원짜리 500원에서 1000원이죠. 지폐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1000원짜리가 만원으로 지폐 단위가 바뀔 때 우리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죠. 예. 그 다음 만원이 5만원, 5만원이 수표로 바뀔 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은 이게 호가 단위가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임대차선법이 실효가 되면은, 예,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면은 호가 단위 완전 바뀐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아파트들, 뭐 5억짜리, 뭐 10억짜리 아파트, 뭐 20억짜리 아파트들이 호가 바뀐다. 완전히 위로 와버린다. 네. 호가 단위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 앞에 숫자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자, 미래를 내다보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